한국 기업들에게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에버랜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쓰리쿠션을 쳐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지배하는지 뭐 그걸 뭐 우리가 볼 때도 순환출자를 어떻게 해서 조금의 자본을 가지고 그 순환출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떠한 연쇄구리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그거 다 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 조선시대 27명의 왕들 중에서 임금노릇 제대로 한 왕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왕후장상의 시도 따로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백성이 결정하는 것이고, 기업은 결과적으로 주주와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주주와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그 기업의 메커니즘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21세기에 살아남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재벌 논쟁은 끝난 거지요. 장하준 씨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4가지 이유라는 책을 통해서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영에, 제가 볼 때는 장하준 씨가 그냥 옳은 얘기 했는데 기존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저거 재벌 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의 보수 진영의 사람은 저거 좌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옳은 얘기 한 겁니다. 그냥 옳은 얘기 한 건데 그걸 가지고 20세기의 진보 보수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당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장하준 씨 책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논쟁을 보면서 듭니다. 저 안희정은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의 굉장히 대표적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론 저는 제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얘기하라면 저는 진보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진보 보수에는 저는 솔직히 이젠 그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식의 진보 보수의 논쟁을 계속해가지고는 개항기 때 조선이 망하는 수순은 그대로 받게 된다. 양반 쌍놈하고 싸우다가 청나라냐 일본이냐 로스케냐 동학농민이냐 싸우다가 조선 망해먹는 거나 똑같이 20세기의 분단과 이념과 식민지, 쿠데타의 역사를 빨리 청산하지 못하면 또 그 주제를 가지고서 아직도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둥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역사를 어떻게든 좀 미화해 보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버리는 이 싸움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화두를 못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저는 20세기 진보보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남자 여자 있고 낮과 밤이 있듯이 청군 백군 게임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진보 진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뭐라고 나눌 거냐? 지난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를, 아이고 지금 이대로 그냥 내둬, 지금 이대로 써먹어도 돼. 왜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진보, 좀 바꿔보자. 좀 변화해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어.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그건 진보주의입니다. 옛날의 과거의 20세기의 진보와 보수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20세기의 모든 정쟁은, 20세기까지의 모든 정쟁은 나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상대를 악한 세력으로, 악의 무리로 규정하면서 나의 세력을 늘려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임으로서 역사를 이해했고 사회를 이해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도 그랬고 개인 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저 학급에서도 내가 제끼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게임으로 학업성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육의 문제이든 기업의 문제이든 행정의 문제이든 이 20세기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국가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것,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역사관에서부터 이것들을 좀 다시 재정립을 해내야 합니다. 20세기에 그 싸움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데 거기서 독립운동하던 사람과 거기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파는데 동의했던 사람과는 어떻게 거기서 갖다가 공평하게 너도 옳고 너도 옳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세기에 그 싸움은 안 할 도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를 받고
4대조 할아버지가 노론이었고 5대조 할아버지가 소론이었고 하니까 그 싸움을 계속하자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 갈등을 저는 잘 마무리를 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서로 간의 경쟁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개 시군, 2000 취임하자마자 16개 시군을 다니면서 요 두 가지 불신에 대해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불신을 좀 안 갖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아버님 세대한테는 전쟁과 분단과 산업화의 시대의 그 땀과 눈물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하고 잘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한 어르신들께는 어떤 경우라도 식민지와 쿠데타 또 국가의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많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그건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당진에 솔매성지에 가서 김대건 신부 생가와 거기에 대한 야외 전시관에 대한 도의 지원 사업 때문에 현장을 보고 오다가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를 제외한다면 모든 곳에 성지가 있습니다. 줄무덤이 있고 폐무덤이 있고. 그 제가 성지 순례길을 만들자고 했더니 어떤 저를 걱정해 주신 분이 내일은 그러면 절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라고 공격당할까 걱정된다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특별히 다니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목했던 건 내가 믿는 왜 신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걸 죽여야 되죠? 꼭 국가폭력입니다. 국가가 어떤 목표를 내걸고 그 국가의 목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한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 사상, 종교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건 그 국가 살인행위입니다. 그 국가 살인행위에 대해서 20세기는 털어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가 그 역사를 다시 정립할 필요는 좀 있다. 정말로 우리 저 공주의 황새바위 그 성지에 가면 이돌쇠, 이아무것이, 김아무것이 해가지고 그 묘비명이 1000여 명이 2000명가량이 빼곡히 적혀있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을 동상으로 두거나 시아주번이로 뒀던 그 일가족들이 몰살당해서 당했던 그 비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막 납니다. 제가 선거운동할 때 지난해 4월인가요? 그 사람들 우리 제 참모들이 막 시장에 가지고 가서 무조건 악수하고 다니라는데 저는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거 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굴만 알려가지고 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랑 그 사람이랑 만난 메시지가 분명해야지. 내가 탤런트도 아니고 가서 저희 누구요 하고 악수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찍겠냐. 그렇게 무리하게 스케줄 잡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랑 내가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하고 서로 만나야만 나도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지지할 이유를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안 그렇고 그냥 씩씩 웃어대면서 악수하고 다니면 그게 선거운동 아니다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제가 스케줄을 막 펑크를 막 내버려요. 그건 안 가네. 거기 가서 뭐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아닌데 나 안 간다.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이 벼가지고 황새바위에 거기를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뭐 그런 자리래요. 그래서 저 올라가 봤는데 거기 아주 단촐하게 추린 그 충무관에 딱 들어가면은 의자에 대리석 의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승부자들의 꾀 같은 그러나 이돌쇠 이안무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건 하느님에 대한 저희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저희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을 자꾸 죽였을까? 그 사람은 누군가가 칼을 들어서 목을 뺐을 텐데 그 칼을 들고 못 뺀 사람은 과연 제정신이었을까? 뒤에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이유로 정당화됐을까? 그래서 저는 국가폭력에 의한
지난 시절의 모든 그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